돋쌤과 함께하는 보석 감정사 뽀개기 9강 합성 보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교재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우선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시면 합성 보석의 제조 방법이 무엇이냐, 이런 게 하나, 둘, 셋, 네 문제 정도 있습니다. 루비를 제조한 합성 방법, 가장 높은 압력이 요구되는 합성법, 이런 성장선이 있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해서 이런 합성 보석의 제조 방법 중 어느 것인가 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있고요. 다음은 이런 합성 보석을 만드는 제조 방법으로 제조된 합성 보석에서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인가? 그리고 백금 조각의 내포물로 발견될 수 있는 보석은 무엇인가? 이런 플레인 퓨전법으로 합성 루비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질과 발색 원소, 옳은 것은? 또 합성 루비와 천연 루비의 감별 검사 중 합성의 증거가 되는 내포물이 아닌 것은? 합성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천연 보석과 합성석을 식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검사는? 이렇게 기출문제가 있고요. 한번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성 보석과 인조석 또 모조석에 대한 구분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보석이 있고 나머지들은 이렇게 합성, 인조석, 모조석이 있습니다. 그럼 합성 보석은 어떤 보석을 합성 보석이라고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성석과 동일한 물질이 반드시 천연에 존재하여야 하고, 천연 보석과 화학 성분, 결정 구조, 물리적 성질에 있어서 거의 같거나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천연 루비가 있으면 이것은 합성 루비, 또 천연 사파이어가 있으면 합성 사파이어 등 이런 것들을 합성 보석이라고 합니다. 다음 인조석은 합성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야그, GGG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동일한 물질이 천연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조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모조석은 천연 보석과 외견상 유사하나 실제로는 물리적, 화학적 성질이 전혀 다른 물질로 모방한 것을 모조석이라고 합니다. 유리, 플라스틱, 이런 접합석을 포함해서 다양한 물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합성 보석을 제조하는 방법은 우선 크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융법이 있는데요. 그 안에는 플레인 퓨전법, 같은 말로 화염 용융법, 또 베르누이 법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크랄스키법, 세 번째 스컬 용융법, 네 번째 플로팅 존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용액법으로는 여기는 에메랄드와 수정을 제조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가 플럭스법, 융제 용융법이라고도 하고, 두 번째 수열법, 열수법이라고도 합니다.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융법 중에 플레인 퓨전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말로 화염 용융법이라고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베르누이법이라고도 나오기도 합니다. 플레인 퓨전법은 최초로 상업적 성공을 거둔 가장 저렴하고 일반적인 합성 제조법입니다. 루비, 사파이어, 스피넬 등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합성 제조법이고요. 합성 루비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원료 물질인 순수한 알루미나 분말에 발색 원소인 산화크롬 분말을 약 1에서 3% 정도 섞어서 완전히 혼합시킨 후 상부의 바닥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원료 보관통에 넣게 됩니다. 플레인 퓨전법의 내포물의 특징은 기포, 곡선, 커브된 색대가 있습니다. 용융법의 두 번째 초크라스키법입니다. 용융점이 높고 광학적으로 순수한 결정을 성장시키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고,
초크랄 스키법으로 합성된 보석으로는 알렉산드라이트와 커런덤, 루비 사파이어죠. 커런덤이 있습니다. 전자부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야그, 쥐쥐지 등도 이 방법으로 제조가 됩니다. 세 번째, 스컬 용융법. 주로 큐빅 지르코니아와 같은 고융점 산화물을 대량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플로팅 존법, 루틸, 커런덤, 형석 등을 이 방법으로 성장시킵니다. 다음, 용액법입니다. 첫 번째, 플럭스법, 융제 용융법이라고도 불립니다. 플럭스법은 제조하려는 물질의 화학 성분을 백금 등과 같이 부식에 강하고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도가니에 넣고 거기에 다시 플럭스라고 하는 물질을 추가시킨 다음 높은 온도에서 단 결정을 성장시키는 방법입니다. 오늘날은 에메랄드뿐 아니라 루비, 사파이어, 알렉산드라이트, 스피넬 등도 만들어집니다. 플럭스법의 내포물 특징으로는 위스피 베일상, 삼각형 또는 육각형의 백금 내포물, 고드름과 같은 거친 플럭스 내포물이 있습니다. 수열법, 열수법이라고도 합니다. 수열법으로 합성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수정입니다. 수정 이외에도 수열법을 이용하여 에메랄드, 루비 등이 만들어집니다. 수용액에 용해된 영양분이 고온 고압의 조건에서 합성 결정으로 형성되는 방법입니다. 수열법의 내포물의 특징은 직선적이거나 각진 색대, 종자 결정, 몬머리 형태의 내포물, 파도 같은 성장 패턴, 즉 쉐브론이 있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가장 저렴한 합성 보석의 제조 방법은 무엇인가? 저희가 앞에서 했죠. 플레인 퓨전법. 최초의 합성 루비를 제조하는 합성 방법은 이것도 플레인 퓨전법입니다. 보석 합성 방법 중 가장 높은 압력이 요구되는 합성법은 열수법, 수열법입니다. 합성 커런덤에서 레코드판에서 볼 수 있는 가늘고 둥근 줄무늬를 닮은 성장선이 관찰된다면 어떤 방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인가? 이것도 플레인 퓨전법입니다. 5번, 수열법으로 제조된 합성 보석에서 식별할 수 있는 특징은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죠. 종자 결정이나 몬머리 형태의 내포물입니다. 6번, 백금 조각. 이것은 백금 조각은 플럭스법에 있습니다. 백금 조각이 내포물로 발견될 수 있는 합성 보석은 플럭스법으로는 에메랄드를 만들죠. 합성 에메랄드. 화염 용융법, 플레인 퓨전법으로 합성 루비를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원료 물질과 발색 원소의 연결로 옳은 것은 앞에서도 한번 했습니다. 알루미나 분말과 산화크롬 분말입니다. 합성 루비와 천연 루비의 감별 검사 중 합성의 증거가 되는 내포물이 아닌 것을. 합성은 기포, 육각형 또는 삼각형의 금속판, 커브선 등이 있는데요. 교차하는 침상은 천연이나 합성에 둘 다 있습니다. 9번, 합성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성석은 천연 보석과 화학성분 결정구조, 물리적 성질이 거의 같거나 동일한 물질을 말합니다. 천연 보석과 합성석을 식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검사는 현미경을 통한 확대 검사를 통해 내포물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상으로 합성 보석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